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눈에 귀신 들린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귀신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모르지만 귀신이 몸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몰라요. 가끔씩 이런 생각은 하죠. 요즘 내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지? 왜 자꾸 슬픈 생각이 들지? 이상하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런 행동을 안 했는데 요즘 내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이 정도 이제 인식을 하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장난질한다, 이런 것은 잘 못 느낍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알지만 또 잘 이야기를 해주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인생이 꼬이게 되고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눈에 귀신 들린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앞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후세계에 대한 채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엘TV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잘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바로 구독하셔서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접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눈에 귀신 들린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바로 들어갑니다. 첫째, 눈을 잘 못 마주친다. 특히 이제 귀신이 들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건강한 사람이라든지 막 긍정의 에너지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심신이 건강한 사람, 양기가 막 강해요. 양기가 넘치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거나 앞에 있으면 눈을 잘 못 마주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유독 이제 눈을 잘 못 마주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는 이제 눈을 마주치며 이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꾸 눈을 못 마주치고 옆으로 돌리고 밑으로 눈을 내리깔고 자꾸 이제 어수선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입니다. 귀신들은 양기가 강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과는 맞지 않습니다. 귀신은 음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이제 양기가 강한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눈을 못 마주칩니다. 제가 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런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무자본 창업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인이 되도록 제가 이제 양성을 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단 3, 4개월 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또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힘든 상황에 내몰려 있는 분들입니다. 또 이제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요. 그들 가운데 이야기를 해보면 희한하게 얼굴을 막 피합니다. 피하고 자꾸 눈을 내리깔고 옆으로 가고 자꾸 이러면서 베베베 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도 처음에는 왜 이렇지? 내 얼굴에 묻었나? 왜 그럴까? 이분은 수줍음이 좀 많은 사람인가? 왜 그럴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서 생각을 해요. 그러다 얘기를 나눠보면 이제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마음이 힘들고 죽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또 다 끄집어내게 만들어요. 우울증이 있구나, 아니면 우울증 초기 증세다, 우울증이 오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다 해드리는데요. 그 여러 영혼이, 귀신이 이제 그 상대의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눈빛이 흔들리고 시선을 못 마주칩니다. 우리 이 눈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영혼의 창입니다. 창문이죠. 이 창문을 이제 내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귀신과 함께 바라보니 당연히 초점이 안 맞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정면으로 잘 못 보더라고요. 둘째, 눈빛이 정상적인 사람의 것과 다르다. 네. 정상적인 사람의 눈빛은 이제 그 빛이 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반짝반짝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빛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그 매혹적인 그런 또 이제 매력적인 그런 또 빛도 뿜어져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따뜻한 편안함, 포근함, 이러한 또 빛이 발산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눈빛이 죽어 있습니다. 동태눈 있죠? 동태눈 죽어 있는 눈깔이죠. 생선은 눈깔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고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악한 느낌이 드는 그런 눈빛입니다. 쎄한 눈빛, 그런 눈빛이죠. 그것은 이제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렌즈도 그렇죠. 우리가 필터를 하나 씌워버리면 다른 색깔이 되는 것처럼 귀신이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눈빛이 정상적인 사람의 눈빛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가 나면 감정 주체가 안 된다. 예.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이제 주위 사람들이 어려워 달래고 위로하고 하면 감정을 제어합니다. 조절한다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또 이제 그만해야 할 시기가 되면 그만하고 그치고 그렇게 또 삭힙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귀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냥 영체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그 다른 차원의 육신을 빠져나오게 되면 다른 차원이 이제 그 차원에 머물다가 이제 그 정령계로 갔다가 영계로 가야 되는데 정령계조차 가지 못했던 존재들이 귀신들입니다. 천계와 이 지상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계 사이에 이제 이제 고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육신이 필요한데 자기는 육신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 속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기생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트라우마가 있고 멘탈이 약한 사람들, 병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또 귀신이 그 육체를 점령하죠. 점령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으면, 몸에 들어가 있으면 이성과 감정까지 점령을 해버려요. 장악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제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지만 귀신이 그것을 아예 제어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마저 귀신들은 또 장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막 이렇게 이제 하죠. 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술에 근하게 취하신 분들, 취객들 있죠. 술 취하신 분들 아무리 체구가 작아도 힘이 엄청 셉니다. 두세 명이 붙어서 붙잡아도 막 이렇게 잘 그걸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그 정도로 이제 원래의 힘보다는 더 몇 배의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 이상 행동할 때 그 컨트롤하거나 제어하게 되면 몸이 진짜 장사처럼 그렇게 힘이 강해집니다. 아주 놀랄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입니다. 귀신의 힘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파워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하,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원래 상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딱 직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자꾸 다투려고 하면, 싸우려고 하고 언쟁을 벌이고 잔소리하고 하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큰 이제 싸움으로 이제 크게 번지게 됩니다. 칼부림 나고 있죠. 뭐 그렇게 찔러버리고 그런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이제 입씨름에서 말씨름에서 시작됐는데 결국 부엌에서 칼 들고 오고 뭐가 찔러버리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폭행이 일어나고 맞아서 넘어졌는데 머리 맞아서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지고 뭐 죽고. 절대 이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고, 술 마시다가도 좀 이상하다 싶으면 딱 이제 일어나서 집에 가야 돼.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한눈에 귀신 들린 사람을 알아보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